2025년 6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파 진영 내부의 대선 후보 구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파 진영의 정중동 인물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둘러싼 대선 차출론과 그 정치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한덕수는 출마할 것인가? 그리고 출마를 한다면 히든카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분열을 낳을 독이 될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 논의를 해보고 오늘 처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셈법과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주는 정치적 함의까지 여러분과 함께 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한덕수가 대선에 나올까?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입니다. 먼저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 여부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과 관련해 관심이 증폭된 계기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고 난 뒤에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였는데요.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은 여전히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출마 가능성은 열어놨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2017년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 국무회의에서 분명하게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도부는 적극적인 러브콜보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찌감치 경선에 합류하면 경선 흥행이 될 수가 있고 바로 이 점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쟁력 있는 후보다 경선 참여는 좋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황우여 선관위원장 또한 빨리 열차에 타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반면 일부 의원들과 당내 일각에서는 경선 불참 후에 단일화 카드를 거론합니다. 굳이 당 경선에 나와 미리 상처를 입을 필요가 없고 무소속 출마 후에 반 이재명 전선에서 단일화해야 한다. 과거 정몽준, 노무현의 극적 단일화 사례가 있지 않냐라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출마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째로 꼽히는 게 국정 책임자의 무게 때문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 책임을 맡은 상황에서 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떤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선수로 뛰겠다면서 직을 던지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라는 점과 출마할 경우 처음부터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어떤 경쟁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여권이 자칫 분열되는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고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대행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한국갤럽이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37, 김문수 5, 그리고 한동훈 3%, 한덕수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 이름을 올린 한덕수 대행이 2%를 기록했다라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특징은 특정 후보군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응답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대선 주자를 그냥 자유롭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모든 이름들이 자발적으로 언급된 인물들이고 1% 미만은 아예 제외됩니다. 이런 방식에서 한덕수 대행이 2%라는 지지를 받았다는 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정치적 존재감은 분명히 생겼다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은 37%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컨벤션 효과니 지지층 결집이니 말을 하지만 이재명의 상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어떤 초유의 사태에서 파생된 일시적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30%대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한덕수 대행의 경쟁자가 될지 모르는 여권의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의 2%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우선 한덕수 대행은 정치인이 아니죠. 행정가로 알려져 있고 최근 들어서야 언론 노출이 좀 생겼을 뿐이지 그간 언론 노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갑자기 여론조사에 등장을 했다는 건 보수우파 유권자들 내부에서 어떠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광주 전라 지역에서 5%라는 수치가 나왔다는 점은 중요한데요. 이 지역 출신 인물이라는 점이 고려됐겠지만 그만큼 특정 지역, 특정 세력의 비호감도가 낮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난한 리더십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서울 3%, 대구 경북 5%, 부산 울산 경남 3% 등 수도권과 영남권 전반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왔고 연령대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각각 3%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연령층은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연령층이지요. 어쨌든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의 2%, 직감적으로 피부에 와닿기로는 매우 낮은 수치에 불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 여론조사에 등장했을 때는 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대세로 떠올랐다는 점을 상기하면 한덕수 대행이 이번 대선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잠재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윤석열 정권의 총리였던 한 대행이 윤 대통령의 지지세를 등에 업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인데요. 우선 김문수 후보의 경우 직접 통화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생 많았다, 이렇게 격려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나경원 의원과의 독대에서는 대선 출마를 고려해달라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열심히 뛰어서 대통령이 되면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봐라 라면서 한동훈을 겨냥한 발언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윤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과 일부 친윤 의원들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의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접 찾아가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해달라라고 제안했다고 하지요. 또 국민의힘의 충청 중진인 박덕흠 성일종 의원과 부산 재선 박수현 의원 등도 한 권한대행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이 나오면 전폭적으로 돕겠다는 의원이 40여 명 정도 된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의 독단적 선택이냐, 아니면 윤 대통령과 일정 부분 소통이 있었느냐, 이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다소 불리한 발언을 했고 또 정권 수호에, 정권 방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비토가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조기 대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께서 개입을 전혀 하지 않을지,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개입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한덕수라는 카드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지, 이것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